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소감은 어떠냐?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6골이 나왔고 말레이시아가 경기 종료 직전에도 골을 넣었다.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판정도 있었다. 황인범을 향한 파울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실점을 했다. 우리가 점유율이 엄청나게 앞서 있었는데 이런 경기에서 앞서 있어도 득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고 실점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배웠다.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수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늘 약간 이런 멘트죠. 배웠다. 더 발전하겠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또 똑같은 인터뷰예요. 요르단전 경기도 비긴 다음에 또 배워. 이 경기도 진 다음에 또 배워. 일본을 피했는데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3실점 중에서 2개의 실점은 아쉬웠습니다. 1개의 실점은 그럼 안 아쉽다는 소리네. 선수들이 찬스도 많이 만들고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조 1위가 목표였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날 준비가 됐냐? 토너먼트의 경기 양상은 다를 것이다. 쉬운 팀은 없고 지난 3경기가 모두 어려웠었다. 모든 팀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다. 우리도 근데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옵션도 많아졌다. 선수들한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술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술적인 부분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역습이나 수비 과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고무적인 부분은 오늘 경고 누적이 생기지 않았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보시면 오늘 7장의 경고를 안고 경기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 과정에서 파울 경고가 나올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경고 누적 없이 토너먼트에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약간 무책임해요. 왜 그러냐면 7장의 경고를 떠안고 들어갔다.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떠안고 경기를 오늘 했으면 안 되죠. 김민재를 뺐다거나 황인범을 뺐다거나 경고를 안고 있는 선수들, 특히나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라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선수들, 박용우나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경고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경고를 떠안고 경기를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인터뷰가 보세요. 수비 과정에서 경고가 나올 장면들이 많았는데 경고가 안 나와서 경고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황인범과 이재성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수비를 이재성 선수가 다소 올라가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해야 되잖아요. 황인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이 나오는데 옐로우 카드가 있는 황인범한테 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의 이순민, 박진섭 혹은 홍현석 이렇게 옐로우 카드가 없는 선수에게 맡겼으면 모르겠는데 옐로우 카드가 있는 황인범에게 옆에 수비적인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성은 올라가고 황인범이 뒤에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를 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러면 황인범한테 수비적인 부담은 가해지는 상태에서 옐로우 카드는 받지 말고 수비를 해라. 이거는 사실은 너무 무리한 요구죠. 본인이 그렇게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 놓고 이제 와서 경고가 나올 장면들이 많았는데 수비를 하다가 경고 누적 없이 토너먼트에 가는 것은 고무적이네요. 우리가 85%의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상대는 승점을 획득했다. 아시아 축구의 경쟁력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 중동이나 동남아 등 각 팀들의 색깔도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쉬운 경기가 없는 것 같다. 이번 아시안컵을 시작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도 올라갔지만 상대 팀들의 수준도 이제는 11명 채워서 전술적으로 부족한 경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감독들이 많이 가서 김판곤, 신태용, 박항서 한국 감독들 뿐만 아니라 외국 감독들도 이제는 많아가지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 팀들 이런 팀들이 전술적으로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본도 약간 이번 대회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도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술적으로 약점을 많이 보이면 상대팀도 한 번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공략해서 우리에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이제는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말레이시아 3경기 연속골을 먹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상태냐. 심지어 김민재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지만 김민재 혼자서 2명, 3명, 4명 1대1 찬스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김민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민재가 있는데도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김민재는 다른 체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비수가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김영건, 정승현, 아시아권에서는 좋은 수비수들이에요. 중앙 수비수들. 그런데 이 수비 라인을 가지고 3경기 동안 연속 실점을 하는 건, 그리고 늘상 똑같은 패턴으로 먹히는 건 본인의 전술을 약간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본인의 전술에 문제를 좀 느껴야 되는 시간인데, 인터뷰도 그렇고 배울 것이 많았다. 이제 선수들과 전술적인 얘기를 더 해보겠다. 약간 이런 약간 뺑뺑 돌리는 얘기만 하고 있고, 사실 본인의 전술이 문제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흥민, 황희찬,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하는 2명,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세계 최고의 클럽 중에 하나에 있고, 뭐 세계에서 유망한 선수 중에 늘 꼽히는 선수고, 이번 대회도 보면 이강인의 번뜩임을 따라갈 수 있는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고, 번뜩임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없어요. 이런 선수도 있고, 이재성, 분데스리가에서 마인츠의 핵심, 황인범, 뭐 올림피아코스 지난 시즌의 핵심이었고, 이번 시즌도 지베즈다 가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와서도 잘하는 걸 보여줬고, 그런 선수죠. 김민재,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스쿼드가 분명히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번 아시안컵을 하기 전에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런 분위기가 최상이었어요. 손흥민, 토트넘 너무 잘했고, 황희찬 너무 잘하고 있고,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핵심 수비수고, 이강인 오기 전에 슈퍼컵 우승 MVP 탔고, 이재성 오기 전에 도르트문트 만났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이재성 선수도. 황인범 선수 늘상 잘하고 있다가 온 거고, 아니 각 팀에서는 다 잘하다가 대표팀만 오면 못한다. 선수의 문제일까? 아니면 감독의 문제일까?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이제 뭐 우리 선수들 중에 부진한 선수들은 몇몇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좀 부진함이 빠진 선수들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선수 개개인 누가 못했다, 이번엔 누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금 스쿼드에서 가장 못하고 있는 건 감독 및 코치진이 제일 못하고 있어요. 이 정도 스쿼드를 가지고 아시아 무대에서 이런 졸전의 경기를 연속으로 펼친다? 이거는 좀 심각하죠. 괜찮은 감독만 있었어도 아마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영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 라는 걸 또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가 감독을 선임할 때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가 무엇인가,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대로 설명도 못할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감독을 선임했잖아요. 이거는 뭐 축구협회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해줬고, 담당하고 있었던 밀러 위원장도 본인이 관여를 안 했으니까 잘 말을 못했고, 경기력으로도 말을 못했고, 우리가 벤투 감독을 연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벤투 감독하고 비슷한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 감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스타일에 맞냐,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윤곽은 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을 못했고, 확실히 그래서 이제 불안함이 있었고, 뭐 클린스만 감독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감독을 뽑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하죠.